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특히 관광업종의 타격과 예술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비대면,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소비 행태가 꾸준히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서비스 산업에서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의 안착을 위해서 관련 법 제도 정비라든지 규제 개혁의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비스 업종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관광 관련 업종의 타격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그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성장세를 보였던 관광 관련 업종들이 피해가 크긴 했습니다. 주로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그리고 소매업 중에서도 면세점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 해외여행객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금년 1월에 127만 명이었던 입국자 수가 3월에는 14만 명, 그리고 4월에는 3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항공업은 3월 들어 국제선의 수송 실적이 1월 대비 84%나 급감하였고요. 여행업은 2020년 1사분기에 폐업한 여행사 수가 113개에 달하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12개 업체가 폐업했으니까 한 10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면세점의 경우도 1월에 2조 원 이상이었던 매출액이 2월 이후부터는 1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관광업계 타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도 어려움이 굉장히 클 텐데 주요 업종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그 기간이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대략 한 2달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대면 접촉을 회피하거나 생활이나 여가나 문화생활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그 결과 소비 지출 역시 이제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이 전체적으로 그 성장세가 감소하였습니다. 2월 이후에 신용카드 승인 실적을 보면은 특정 서비스 업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3월 실적을 보면은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한 7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사업 지원 서비스가 55%, 교육 서비스가 44%,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숙박과 음식점, 그리고 여가나 레저업 같은 경우가 25% 정도 내외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4월의 매출액과 예매 건수가 1월에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좀 짚어주셨고요. 코로나19가 사실 종식이 되더라도 세계는 결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삶의 많은 걸 코로나19가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소비, 즉 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이 대면 접촉을 최대한 이제 자제하려는 행태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여행 같은 지역 간의 이동을 줄이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다른 것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리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네. 그런 예들이 온라인 쇼핑이나 OTT 서비스 또는 이제 줌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쩍 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 없이도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소비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의 방식이 바뀌면요. 이제 그에 맞춰서 판매나 유통의 방식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어떤 유형들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 부상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다만 비대면이라는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그 이용이 급증했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나 정부 역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 은행의 그 ATM 기기나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도 무인 계산대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인터넷 쇼핑몰도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했던 비대면 서비스의 하나의 예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에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편리성을 더 많이 주거나 그 서비스 모델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이 서비스 산업에서 비대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꾸준히 증가를 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만나면서 그것이 굉장히 급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 쓰이는 기술별로 봤을 때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서비스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졌고요. 네. 다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비용 절감이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감성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이제 AR, VR 같은 실감 기술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가상현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인증도 생체 인증 같은 부분들이 실제 서비스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온라인 쇼핑에서 가상 피팅 같은 경우를 도입하거나 은행에서 자산 관리를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 보통 이제 로봇과 AI를 활용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상 피팅이라고 하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는 그렇죠. 것이죠. 네. 예.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또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여기에 AI나 VR 같은 기술을 접목을 한다면은 보다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연을 여기서 화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그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라고 할 텐데 거기에 말씀하신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3D 어떤 그 화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훨씬 생생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대형 스크린에 평면을 통해서 이제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VR이나 AR 또는 홀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스테레오 등이 네.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뭐 특정 모델이라기보다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급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하고 혹은 그걸 넘어서 변화를 이렇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재까지는 일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산업 정책을 굉장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도 지원 정책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난 6월 달에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는 디지털 유질 추진과 연관돼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일단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부처별로 관련된 그 TF를 구성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구체적인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나왔지만은 구체적인 안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안들을 그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의 3차 추경에도 이 비대면 산업 지원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유형들 방금 설명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안착이 되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더 선도해 나가려면 이제 발목을 혹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관련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할 텐데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보통 이제 서비스 R&D나 인력 양성 등의 지원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법제도 정비하고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게 규제 때문에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제도, 주로 이제 기존의 법제도라는 거는 오프라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서비스들이겠죠. 오프라인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 제도에서 어떤 근거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법제도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규제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오프라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 온라인에서 이제 그 작동이 돼야 될 게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그거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아닌 게 그거는 되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완이 돼야 될 분명히 충분히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법제도나 규제 정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이루어졌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의 활용과 인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왜냐면은 그 비대면 서비스가 과거에 단순하게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객 취향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빅데이터고 AI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증 같은 부분도 비대면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인증을 받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그 보여지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업이나 의료업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인데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련 법들이 대면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규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그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 뭐 블록체인일 수도 있고 뭐 VR, AR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업종들이 여러 개 결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혁신성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는 특히 제도나 법제도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은 실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안 만나도 되지만 예, 사실 사람 냄새가 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 나에게 눈앞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뭐 이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또 소비자의 기호와 또 기술의 발전 이런 예. 것들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돌이켜 보면은요, 자동차가 우리 인류에게 처음 나왔을 때라든지 예. 아니면 공장에 기계가 처음 예. 들어섰을 때 예. 굉장한 혼란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 큰 변화는 늘 큰 갈등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사회적 갈등을 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예.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경제가 성장을 그동안 많이 했고요. 사회 환경도 많이 변했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이 변혁을 안 갈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이라는 것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고 또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흘러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소비자들은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필요한 재화를 많이 구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실제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산업의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그렇죠. 이해 상충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타다 서비스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그렇죠. 목격을 이제 했죠.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네. 온격 진료 같은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가 등장을 할 것인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 여건에 대한 이슈를 야기시킬 수가 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외층, 일부 소비층, 뭐 고령층이 예상이 되는데 이 일부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이 우리가 산업의 혁신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경제 주체들이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